지금 아직 소독 안 하셨다 그랬죠? 다 뽑기는 뽑으셨죠? 뽑는 방법들은 뭐 말려서 주는 것도 있고 배서 하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말려서 하는 것은 장점은 뽑기는 편한데 먼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저같이 비염 심한 사람들은 죽고요. 그리고 배서 하는 것은 부추 나서로 이제 배서 하는 것들은 손도 아프고 부피도 워낙 많아가지고 버리기도 불편하고. 저는 이제 이 두 방법으로 뽑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베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티로폴 베드예요. 뭐 갑바 베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화분 베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좋은 데는 화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개별 화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개별 화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농사 끝나면은 그거 뽑아서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락스로 그냥 많이 소독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만들어 온 지 7년 된 하우스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 옛날 방식 쓰고 있는데 로터리를 작업을 꼭 합니다. 무경운이라 그래가지고 로터리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무경운으로 농사를 지면은 처음에 초세 확보할 때 이제 뿌리 발견할 때 조금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를 까먹는 거예요. 안에 공국이 있으면은 뿌리가 뻗어나기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그 돌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흙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 같이 로터리를 해주면은, 그리고 그 전에 뻗어있는 세근들도 부숴주고 그러니까 로터리를 꼭 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점적도 뭐 예를 들어 좋은 거 해가지고 몇 년 쓴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점적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훨씬 좋고요. 한 해 쓰고 나면 점적이 막혀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바늘로 뚫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해년마다 갈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딸기 농사 갈수록 짓기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놈의 균들이, 유해균들이 워낙 자리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소독을 안 하면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그게 안에 있으니까 굳이 점적 10만 원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적 갈아버리고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해년마다 갈고 있어요. 소독은 우리 잘 알다시피 소일킹이요. 있고 뭐 기타 등등 있거든요. 근데 소일킹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쉬운 이야기로 그 소독 효과가 예전에 그 자료들 보면 나오겠니 10%에서 30%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일킹은 유일하게 90%가 넘어요. 여기 멀칭 하시는 분들 멀칭 하죠. 멀칭 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전부터 이제 멀칭을 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베드 위에 풀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냐면 겨울에 베드 내 온도를 좀 잡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멀칭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멀칭을 하지 않아요. 멀칭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데, 멀칭을 안 하고 첫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독 안 한 데서 농사를 지었어요. 코딱지만한 이 쬐까는 풀들이 있죠.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막 뽑을 수도 없게 나요. 환장하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멀칭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일킹 소독 안 하니까 그대로 그런 게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물과 반응하는 순간 가스를 발생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얘 본이 그런 게 아니고 물과 묻었을 때 가스로 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많이 망가뜨리는 그것 중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면 기체가 가장 많이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독했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얘도 물과 딱 닿는 순간 가스를 막 하면은 냄새는 그냥 무슨 달걀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걔 흡입하면 많이 몸에 안 좋아요. 검정색,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보이면 아시겠지만 밑에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흑백 필름이라고 하죠. 백색이 있고 뒤돌 뒤집으면 검정색이에요. 이 검정색이 됐잖아요. 두 개 걷어 올려가지고 가운데 테이프 붙여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색을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색은 일광소독까지 같이 된대요. 저희 그 영암 대표님이 저랑 똑같이 하다가 하루에는 이거 겹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색 그 필름 있잖아요. 비닐이. 그걸로 해놨는데 와, 안에 온도가 막 70도까지 80도까지 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일광소독까지 되니까 무색이 훨씬 낫겠죠. 이렇게 하루 물 주고 담수 시키고 나서 또 빼고, 하루 물 해가지고 빼고.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바로 죽어요. 소독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담수를 갖다 일주일 정도 시키자는, 예를 들면 일주일 시키고 나면은 그 씨 중에서 무씨가 가장 발화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3일이면 발화한대요. 그러면은 끝쪽에 좀 많이 떨어진 데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무씨를 하나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3일이면 무씨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심으면 돼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하면 잘못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독을 하면은 밀폐해 놓은 상태에서 한 20일은 있어야 돼요. 20일 지나고 나면은 분리시켜 가지고 안에 방금 전에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담수시키고, 그것도 담수도 좀 많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일킹을 하고 보면은 한쪽에 점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점적 드리퍼 아닌 점적을 하면 한쪽에 많이 떨어지고 안 떨어진 쪽은 색깔이 변해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쪽은 분홍색 같이 이렇게 흙이 녹는다는 식으로 변해 있어요. 걔 제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아무리 담수 잘 시켜도 그쪽에서 약간의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모들이 죽어요. 아니면은 약간의 석회 효과를 갖다 해가지고 애를 갖다 붙여버려요 막. 그러면은
흙하고 이렇게 뿌리가 뻗지 못하고 지 혼자서 굳어가지고 덜렁덜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나면은 점적 아래쪽 보면은 분홍색으로 변한 흙들이 있거든요. 걷어가지고 바닥으로 버리고 이제 그 뒤에 담수시키고 또 그래도 무섭다 그러면은 염류는 아무래도 남아있거든요. 그 전에 이야기한 그 소맨드 같은 거로 해가지고 조루관조로 해가지고 싹 한 번 주잖아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심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은 하셔야 되고 담수도 한 일주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소독해놓고 나면은 한 3일 정도는 밀폐해놨다 그러면 안에 하우스 안 들어가셔야 돼요. 뭐 저도 이제 귀농을 했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살려고 와가지고 농사지면서 망가지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저런 것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 잘못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흡입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질산 있잖아요. 시통에다 질산 탈 때 괜찮겠지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다가 쑥 마셔가지고 폐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질산칼슘, 양액탈 질산칼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딱 잘못하면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폐들이 망가져가지고 오래 못 살고 하니까 항상 방독 마스크 있잖아요. 요즘에는 싸더라고 옛날에 비해서요. 3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거 놓고 꼭 쓰세요. 그리고 이런 로타리 작업할 때도 지금 저 보면 이어플러가 안 꼈잖아요. 귀 다 망가집니다. 연무기 쓰신가요? 연무기 쓰죠? 엄청 시끄럽죠? 걔 때문에 제가 귀가 멀어가지고 죽겠어요. 연무기 쓰시면 항상 그 이어플러그 있죠? 여기 3M 거 요즘에 그게 하면 나오거든요. 귀 막아주면 그것만 써도 귀 덜 망가지니까 꼭 쓰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수를 해야 되겠죠. 예? 담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일일에 3회 정도에 계속 막았다가 물 주고 있다가 그날 빼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막아가지고 물 하루 종일 주고 나서 빼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무시 이어가지고 발화시키고 이상 없으면 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FMC 농법이라고 하는데 FMC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소맨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여기 농사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그 고솔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딸기가 맛있을 때 억지로 물을 채워가지고 염류를 분해시킨다고 담수를 시켜요. 그걸 이제 일명 플러싱이라고 하거든요. 플러싱을 하면은 그 전날까지 딸기 브릭스 한 14브릭스, 13브릭스 나왔던 것들이 7브릭스, 8브릭스 떨어집니다. 맛이 없어서 공판에 가면 딸기로 안 쳐줘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은 그걸 안 하잖아. 그럼 모들이 시들시들해져요. 반대로 우리가 양분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배드에서 땡겨와야 되는데 반대로 딸기가 뭐 배드에 물을 뺏겨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맨드를 갖다가 많이 쓰고 소맨드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겨울철에도 재배하면 느껴질 거예요 아마. 아, 내 딸기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한 느낌이 들지? 왜 생기가 없어 보이지? 그러면 그때는 플러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플러싱을 갖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 담수시켜놓고 맛없으면은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정도는 가격 박살나면서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물 딱 이거 소맨드 하나 한 동당 한 병씩 싹 밀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파릇파릇해요 애들. 한 달에 2번 했는데? 얘는 유기물이 남아있어서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주 못 하냐면은 가성비잖아요. 어차피 뭐 그거 넣는다고 한 작기를 끝내면 제가 FMC 농부를 한 작기를 끝내면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소맨드 한 번 더 하고 아쿠도 루엔스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수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쓰는 돈이 많아지면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뭐 중독자들 많아요. 소매드 중독자들 막 2주일에 한 번씩 3주일에 한 번씩 막 주구장창 밀어낸 애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전에 비하면 이스라엘 뭐 나오는 그 영양제 걔네들보다는 싸다는 거. 옛날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초창기 때 뭐 좋다는 것을 웬만하면 다 써봤거든요. 한 동에 13만 원 들어가요. 한 번 여는데. 그럼 세 동을 여면은 한 40 몇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여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여면은 딸기가 한 20박스가 날아가는데 할까 말까.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수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버퍼링이라고 하죠. 이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A통이 질산칼슘 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먹이는 거 안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베드라는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 이 밥그릇 안에 지금 우리가 소이킹으로 소독해놓고 나다 보니까 이게 안에가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정식 그려놓고 가서 이 밥그릇 안에 이 큰 공간을 양액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양액을 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폰지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는 것을 작물이 먹지 못하고 베드 안에 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서 양분을 주잖아요. 작물을 주면은 걔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한 2개, 3개를 덜 따요. 초세를 닫기가 좀 더 힘드니까. 이거는 룰이에요, 룰. 근데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버퍼링이라는 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도 잘 이야기 안 해주고. 버퍼링 꼭 하셔야 돼요.
초세를 잡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맹물만 주지 않는 이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0.5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0.5, 0.7, 0.9, 그다음에 1.2까지 팍팍 올린단 말이에요. 2, 3일, 일주일, 5일 안에 팍팍 올리는데 어떤 놈이 옛날에 우리 그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안에 몸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은 겁나 먹어도 기생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 똑같이 배드가 다 먹어버린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양분은 뭐 못 먹고 물만 쭉쭉 빨아먹고 나서 보면은 강호동이 같이 크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삐짝 말라고 이렇게 그냥 키만 커요. 그러면은 결국엔 꽃방울 밀어냈을 때 꽃대가 나오면은 이쑤시개 같이 나와요. 저희 집 그 베드는 토마토 베드입니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딸기 베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앞에 꽃대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와루가 져져 있어요. 꽃대 꺾이지 말라고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토마토 베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반짝이 뚝 떨어져요. 얇은 꽃대를 품잖아요. 그러면은 딸기 매달리잖아요. 15개 이상 매달리잖아요. 꽃대 다 꺾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초세 잡고 저는 꽃대가 나오면 적어도 새끼손가락 이 정도로는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렇게 많이 달아놨는데도 꽃대 안 꺾이냐고. 안 꺾여요. 짱짱하게 초세 잡아가지고 짱짱하게 뽑으면은 꽃대 두껍게 뽑으면은 절대 안 꺾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퍼링 꼭 하셔야 되고 버퍼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버퍼링은 보통 양액 A통에다가 물 500 정도 받아가지고 합니다. 찰은 넣지 말고 질산칼슘만 넣어가지고 적게는 50kg. 이게 그 질산칼슘 2포죠. 짧게는 뭐 일주일, 많게는 2주일까지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을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코코피트예요. 여기 대표님들 코코피트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혼합상토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코코피트는 그 이론상이나 이야기하실 때는 코코피트가 훨씬 함수율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 느끼겠지만 혼합상토보다 안에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혼합상토는 주는가 동시에 밑으로 뚝뚝 떨어져 버리고 비지도 마찬가지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물 주는 게 저희들보다 한 2배 이상 더 줘야 돼요. 근데 뭐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 혼합상토가 뭐 함수율이 좋다 그래가지고 적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말라서 죽이니까. 그리고 말라 죽이면은 괜찮은데 말라 죽이는 거 말고 정식 쪽에 스트레스 심하게 줘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종족을 번식했다 그러면서 꽃을 갖다가 몇 개를 한꺼번에 뽑아버려요. 일화방 뽑으면서 그 위에 이해방이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속잎이 안 나와가지고 멍텅구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정식 쪽에는 물 많이 줘가지고 일주일은 물 진짜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또 물을 줄여주고. 물주기하고 온도 관리가 딸기 농사의 전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초기에 물을 많이 주는 이유는 세균이 많이 뻗게 하도록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는 물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작물 중에 딸기는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물을 정말 많이 주고 잘 주잖아요. 그러면은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어 옆으로 뿌리를 뻗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식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물을 줄이고 정식으로 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물을 먹으려면 옆으로 좀 뻗어가지고 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세균이 확실히 발달하거든요.